도진날이 저와 함께 뒷산 계곡으로 가요. 한밤중 하얀 소복을 입고 방을 찾아온 아름다운 처녀. 하지만 다가오지 마라. 네게서 썩은 살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달빛 아래 처녀의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있었고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밤이 되면 창귀에게 잠식당해 괴물로 변하는 처녀였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계절은 늦가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 도지는 말을 타고 깊은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30 중반의 도지는 의술이 뛰어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신안이라 불리는 특별한 능력이었습니다. 죽을 운명인 사람의 이마에 검푸른 멍이 보이는 눈이었어요. 그 멍이 짙을수록 죽음이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도지는 어려서부터 이 능력 때문에 고통받았습니다. 죽을 사람을 미리 알면서도 구할 수 없는 무력함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의원이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었으니까요. 오늘 도진이 산골로 향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어요. 결삼초라는 약초가 있다면 저 환자를 살릴 수 있을 텐데 한양에 있는 한 환자를 치료하려면 희귀한 약초가 필요했습니다. 결삼초라는 약초인데 깊은 산에서만 자란다고 했어요. 도지는 며칠째 산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다고 했는데 해가 저물기 시작했어요. 오늘 안으로 마을을 찾아야 할 텐데 산길은 험했습니다. 밤에 산속에 있으면 위험했어요. 다행히 저 멀리 연기가 보였습니다. 저기 마을이 있구나. 도지는 말에 박차를 가했어요. 1시즌쯤 걸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표지판이 있었어요. 호연마을, 호연마을이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20채 정도 보였어요. 마을 입구를 지나는 순간 도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을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보였지만 활기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도지는 천천히 말을 몰았습니다. 밭에서 한 농부가 김을 메고 있었어요. 도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농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도지는 숨이 멎었습니다. 농부의 이마에 검푸른 멍이 있었어요. 짙은 멍이었습니다. 곧 죽을 사람의 표식이었어요. 이 사람, 얼마 안 남았구나. 도지는 놀라움을 숨기며 물었습니다. 혹시 묵을 곳을 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농부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마을 끝에 주막이 있소. 거기 가보시오. 감사합니다. 도지는 말을 몰아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우물가에서 한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지나가자 아낙네가 고개를 들었어요. 또다시 도지는 멈췄습니다. 아낙네의 이마에도 똑같은 검푸른 멍이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도지는 마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어요. 도지는 그 아이들을 봤습니다. 모두 이마에 검푸른 멍이 있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밭을 가는 농부, 젖을 먹이는 어머니, 나무를 나르는 청년, 마을 사람 모두가 똑같은 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전부 죽을 운명이라고. 20년 넘게 신안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죽음의 표식을 가진 경우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지? 역병? 아니면 도지는 말에서 내렸어요. 주막을 찾아야 했지만 먼저 마을을 조사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 노인에게 다가요. 어르신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 검푸른 멍이 있었어요. 무엇이요? 이마, 최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병이 돈다거나. 노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소. 평화롭기만 하지. 평화롭다고요? 그렇소. 올해는 풍년이었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소. 도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아프지 않다고. 하지만 저 표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검푸른 멍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었어요. 혹시 마을에 새로 온 사람이 있습니까? 새로 온 사람? 예, 낯선 사람이라든지. 노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아무도 없소. 우리 마을은 외지인이 거의 안 와요. 당신이 오랜만에 온 나그네요.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있었습니다. 도지는 주막을 찾아야 했어요. 마을 끝에 작은 주막이 있었습니다. 출막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도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계십니까? 안에서 중년 남자가 나왔어요. 주막 주인이었습니다. 역시 검푸른 멍이 이마에 있었어요. 어서 오시오. 묵으러 오셨소. 예,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요. 방은 하나밖에 없지만 깨끗하오. 감사합니다. 도지는 짐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도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마을은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하지만 뭐지? 무엇이 이들을 죽이려는 거지? 도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도지는 주막 주인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 문이 열렸어요. 찬 바람과 함께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도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 처녀가 서 있었어요. 스물 남짓해 보이는 처녀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달빛처럼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 눈은 깊고 맑았습니다. 하지만 도진이 놀란 이유는 그녀의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처녀의 이마에는 검푸른 멍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 중 유일하게 깨끗한 이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녀는 도진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나그네님이신가 봐요. 목소리가 아름다웠습니다. 맑고 고왔어요. 도진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한양에서 온 의원입니다. 의원이시라니, 먼 곳에서 오셨네요. 처녀가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신안으로 처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 순간 도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처녀의 등 뒤로 거대한 형상이 보였습니다. 호랑이였어요.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이 처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녀의 그림자, 촛불에 비친 그림자가 사람의 것이 아니었어요. 짐승의 발톱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 사람이 아니야. 도지는 긴장했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녀가 말했어요. 제 이름은 서은이에요. 이 마을에 살고 있죠. 서은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이름이군요. 감사해요. 의원님 성함은요? 도진입니다. 도진나리. 서은이 웃었어요. 혹시 묵을 곳을 찾고 계세요? 예, 주막에서 하룻밤 묵을 생각입니다. 이 주막은 좀 낡았어요. 제 집에 오시는 게 어때요? 도지는 놀랐어요.
처녀의 집에요. 예,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어요. 날씨도 춥고 해서요. 서은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경계했어요. 이 처녀, 뭔가 숨기고 있어. 하지만 도지는 생각했습니다. 정체를 알아내야 해. 이 마을의 비밀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감사합니다. 폐가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따라오세요. 서은이 먼저 밖으로 나가요. 도지는 짐을 챙겨 따라갔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사례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서은이 앞서 걸었어요. 달빛 아래 그녀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지는 계속 그녀의 그림자를 봤어요. 짐승의 발톱 모양 그림자가 땅 위를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은의 집은 마을 가장자리에 있었어요. 다른 집들과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깨끗한 기와집이었어요. 여기에요. 서은이 대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잘 정돈돼 있었어요. 꽃나무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혼자 사세요? 도진이 물었어요. 예,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혼자 살고 있죠. 그렇군요. 외롭지 않으십니까? 외롭긴 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서은이 웃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답게 단정했습니다. 이쪽이 객실이에요. 서은이 한 방을 가리켰어요.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 식사를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도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아늑했습니다. 이불도 깨끗하게 펴져 있었어요. 그럼 편히 주무세요. 서은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도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달이 밝았어요. 마을 전체가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도지는 앉아서 생각했어요. 마을 사람 전체가 죽을 운명. 그런데 서은만 멍이 없어. 게다가 서은은 사람이 아니야. 호랑이 형상이 보였어. 조선에는 호랑이와 관련된 전설이 많았습니다. 산군, 즉 호랑이가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혹시 서은이 호랑이가 변한 것인가?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내일 더 관찰해 봐야겠어. 도지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긴장됐습니다. 이 집에, 이 마을에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어요. 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어요. 무거운 발소리, 마치 큰 짐승이 걷는 것 같은. 도지는 눈을 떴어요. 조용히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봤습니다. 마당에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내 발로 걷는 짐승의 그림자였어요. 호랑이였습니다. 거대한 백호가 마당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도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게 서은인가? 백호는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지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역시 서은은 호랑이야. 사람으로 변한 호랑이. 도지는 한참을 깨어 있었어요. 백호가 다시 나타날까 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지는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어요. 도지는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진날이 일어나셨어요? 서은의 목소리였어요. 도진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서은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예, 덕분에. 도진은 서은을 쳐다봤어요. 어젯밤 본 백호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은은 그저 평범한 처녀처럼 보였어요. 아침 준비했어요. 드시러 오세요. 감사합니다. 도진은 서은을 따라 부엌으로 갔어요.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밥, 국, 안들. 앉으세요. 도진은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서은도 마주 앉았습니다. 도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은 처녀, 혹시 이 마을에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까? 서은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한 일이요? 예, 병이 돈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서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평화로운 마을이에요. 그렇군요. 도진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서은이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해. 밥을 다 먹고 도진은 일어났어요. 감사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벌써요? 좀 더 쉬다 가세요. 아니요. 약초를 찾아야 해서요. 약초요? 예. 혈삼초라는 약초를 찾고 있습니다. 서은의 눈빛이 변했어요. 혈삼초라면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정말입니까? 예. 산 깊은 곳인데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도진은 놀랐어요. 이건 기회일지도 몰라. 서은과 함께 있으면 그녀의 정체를 더 알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폐가 되지 않는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오후에 출발하죠. 서은이 웃었어요. 그 미소가 아름다웠지만 도진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은, 너는 대체 누구냐? 그리고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냐? 오후, 도진과 서은은 산으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서은이 말했습니다. 도진 날이 이제 해가 지네요.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어때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녁을 준비할게요. 서은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도진은 마당에 앉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마을 사람들이 보였어요. 모두 평화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어요. 그들 모두가 곧 죽을 운명이라는 것을. 무엇이 이들을 죽일까? 역병, 산사태, 아니면. 도진은 서은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서은과 관련이 있나? 한 시즌쯤 지나 서은이 불렀어요. 도진 날이 저녁 준비됐어요. 도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밥, 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 고기 반찬도 있었습니다. 꿩고기처럼 보였어요. 제가 직접 잡은 꿩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서은이 웃으며 권했습니다. 도진은 자리에 앉아요. 서은도 마주 앉았습니다. 도진 나리는 정말 잘생기셨어요. 서은이 은근한 눈빛으로 도진을 봤어요. 이런 깊은 산골까지 어인 일이신지요? 약초를 구하러 왔습니다. 환자를 살려야 해서요. 환자를요? 예, 한양에 있는 환자인데 혈삼초라는 약초가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서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원님은 참 훌륭하세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다니 당연한 일입니다. 도진은 젓가락을 들었어요. 고기 반찬을 집어 입에 넣으려는 순간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비린내였어요. 꿩고기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더 진한, 더 날카로운 냄새, 피 냄새였어요. 그것도 오래된 피의 냄새. 도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맛있겠네요. 젓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하지만 실제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소매 속으로 고기를 빼냈어요. 맛있습니다. 다행이에요. 더 드세요. 서은이 계속 권했습니다. 도지는 밥과 채소 반찬만 먹었어요. 고기는 계속 소매 속에 숨겼습니다. 물 좀 주시겠습니까? 예, 잠깐만요. 서은이 일어나 물을 떠오는 동안 도지는 재빠르게 소매 속 고기를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어요. 이 고기, 뭔가 이상해. 꿩고기가 아니야. 서은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도지는 물을 마시며 서은을 관찰했어요. 서은은 자신의 고기를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서은도 고기를 실제로 먹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입으로 가져가는 척만 하고 삼키지 않았습니다. 서은도 먹지 않네. 왜지? 식사가 끝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도지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품에서 보자기를 꺼냈어요. 고기를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꿩고기가 아니었어요. 색깔이 달랐고 질감도 달랐습니다. 이건 설마. 도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고기가 혹시 사람 고기는 아닐까? 도지는 고기를 보자기에 다시 싸서 숨겼습니다.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조심해야 해. 창밖을 봤어요.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달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도지는 방 안을 살폈어요. 탈출구를 확인했습니다. 창문과 문, 그리고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매실 절임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지는 늘 이것을 가지고 다녔어요. 귀신을 물리치는 데 쓸 수 있다고 스승에게 배웠으니까요. 창귀는 신맛을 싫어한다더니 혹시 필요할지도. 도지는 또 다른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부적이 들어 있었어요. 스승이 준 결계 부적이었습니다. 이걸로 방에 결계를 쳐야겠어. 도지는 조용히 일어나 방 내 귀퉁이에 부적을 붙였어요. 그리고 중액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했어요.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이 조용해졌어요. 서은의 방에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귀는 열어두었어요. 자시가 가까워졌습니다. 밤 12시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였습니다. 복도를 따라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도지는 눈을 떴습니다. 발소리가 도진의 방 앞에서 멈췄어요. 잠시 침묵.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지는 긴장했어요. 문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달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서은이었어요. 하지만 낮에 보던 서은과는 달랐습니다. 얇은 속옷만 입고 있었어요. 머리를 풀어헤쳤고 맨발이었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멍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도진 날이 서은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은 처녀, 이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잠이 안 와서요. 서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혼자 있으니 외로워요. 서은이 점점 가까이 왔어요. 도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은 처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도진 나리도 외롭지 않으세요? 서은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마치 꿀처럼. 하지만 도지는 신안으로 그녀를 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서은의 얼굴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입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귀 밑까지 찢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빨도 보였어요. 날카로운 이빨. 창귀. 서은이 창귀에 잠식됐어. 창귀는 전설 속의 괴물이었습니다. 사람을 홀려 잡아먹는 괴물이었어요. 서은이 도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진 날이 저와 함께 뒷산 계곡으로 가요. 계곡에요. 이 밤에. 예, 달이 참 밝아요.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서은이 도진을 끌어당겼어요. 도진은 저항했습니다. 안 됩니다. 밤에 산에 가면 위험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서은의 손이 도진의 가슴을 훑었어요. 차가웠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손이었어요. 함께 가요. 도진 날이. 서은이 도진의 목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입술이 목덜미에 닿았어요. 도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은에게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살내, 썩은 살 냄새였습니다. 도진의 신안으로는 더 끔찍한 것이 보였어요. 서은의 입이 완전히 귀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빼곡했어요. 그리고 서은의 등 뒤에 거대한 호랑이,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호랑이 굴로 끌려가는 거야. 잡아먹히려고. 서은이 도진의 손을 잡고 끌기 시작했어요. 가요. 도진 날이 아름다운 곳으로. 힘이 엄청났습니다. 보통 여자의 힘이 아니었어요. 도진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문 쪽으로, 복도로, 밖으로. 안 돼. 이대로는. 도진은 결심했습니다. 순간 도진이 움직였어요. 서은이 잡고 있던 손을 뒤집어 서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은이 놀라 소리쳤어요. 도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미인계라니, 내게는 통하지 않는다. 도진의 손가락이 서은의 손목 혈자리를 강하게 눌렀어요. 서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힘이 빠졌어요.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도진은 계속 말했어요. 내 뒤에 숨은 그 짐승에게 전해라. 상대를 잘못 골랐다고. 도진은 다른 손으로 품에서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매실 절임이 들어있는 주머니였어요. 매실 하나를 꺼내 서은의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으아악. 서은이 괴로워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몸을 비틀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에서 연기가 났어요. 마치 뜨거운 것을 먹은 것처럼. 아, 아파. 뭐야, 이게. 서은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어요. 날카롭고 거칠었습니다. 도진의 신안으로는 서은의 진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입이 귀까지 찢어진 괴물, 검은 눈동자, 손톱이 길게 자란 발톱. 예놈, 감히. 서은이 도진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다가오지는 못했어요. 매실의 신맛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물러가거라. 다시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도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야. 도진. 서은이 복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도진은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문에 붙였어요. 이 결계가 날 지켜줄 거야. 도진은 방 한가운데 앉아 주문을 외웠습니다. 부적들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결계가 완성됐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발톱으로 문을 긁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결계가 막고 있었어요. 도진, 나와, 나와. 서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괴물의 목소리였어요. 절대 안 나간다. 포기해라. 도진은 눈을 감고 명상에 집중했어요. 밤을 버텨야 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밖에서는 계속 소리가 났습니다. 긁는 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때로는 서은의 목소리로, 때로는 짐승의 울음소리로. 도진, 제발 문 열어줘. 같이 가. 아름다운 곳으로. 하지만 도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계가 든든하게 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즌, 2시즌. 도진은 계속 명상을 했어요. 정신을 집중하며 밤을 버텼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어요. 조용해졌습니다. 도진은 눈을 떴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괴물들은 힘을 잃어. 도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가 귀를 기울였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부적을 떼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어요. 서은도 괴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발톱 자국이었습니다. 내 발 짐승의 발자국. 역시 서은은 호랑이야. 그리고 창귀에 잠식당했어. 도진은 서은의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은이 누워 있었어요. 평범한 처녀의 모습으로 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알고 있었어요. 저것이 연기라는 것을. 도진은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돼. 떠나야 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도진은 고민했습니다. 일단 마을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해. 그리고 서은의 정체를 밝혀야 해. 도진은 결심했어요. 도망치지 않기로. 이 마을을 구하기로. 새벽이 밝았어요. 도진은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결계를 유지하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창밖이 밝아지자 도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어젯밤의 혼란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도진은 마당으로 나갔어요.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붉은 아침 해였어요. 도진 나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은 돌아봤어요. 서은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라요. 창백한 얼굴에 눈가가 붉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옷도 제대로 입고 있었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서은 처녀. 도진은 경계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서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젯밤 일, 내가 그랬나? 아니면 창귀가 그랬나? 서은이 무릎을 꿇었어요. 둘 다예요. 제 안에 괴물이 있어요. 밤이 되면 그 괴물이 깨어나 저를 조종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도진은 서은을 내려다봤어요. 신안으로 자세히 봤습니다. 서은의 이마에는 여전히 죽음의 멍이 없었어요. 하지만 가슴 부근에 검은 그림자가 다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창귀의 기운이었어요. 일어나라. 무릎 꿇을 필요 없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듣고 싶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은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저는 산나물을 캐러 뒷산에 갔었죠. 서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깊은 곳까지 들어갔어요. 그곳에 좋은 나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도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백호였어요. 하얀 털에 검은 줄무늬, 엄청나게 컸죠. 저는 도망치려 했지만 호랑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을, 서운이 몸을 떨었어요. 그 눈을 보자마자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났을 때는 동굴 아니었죠. 동굴, 예, 호랑이 굴이었어요. 거기서 호랑이가 저한테 뭔가를 먹였어요. 검은색 열매 같은 거였는데 서은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걸 먹고 나서 제 안에 괴물이 생겼어요. 낮에는 제가 정신을 차리지만 밤이 되면 괴물이 깨어나요. 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괴물이 시키는 대로 했나? 서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항할 수가 없었어요. 괴물이 시키는 대로 마을에 결계를 치기 시작했어요. 결계, 예, 호랑이가 가르쳐 준 대로 마을 내 귀퉁이에 특별한 돌을 묻었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했죠. 도지는 소름이 돋았어요.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을 가둔 거야. 도망가지 못하게. 그리고 오늘 밤이, 서은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오늘 밤이 포식의 날이에요. 호랑이가 마을 전체를 잡아먹을 날이죠. 도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에게 죽음의 멍이 있었구나. 오늘 밤 전부 죽을 운명이었어. 왜 나한테 이걸 말하나? 괴물이 깨어나면 어차피 아침에는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해가 뜨면 괴물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서은이 도진을 간절히 쳐다봤어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저는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도지는 서은을 자세히 봤어요. 신안으로 그녀의 가슴을 봤습니다. 검은 그림자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황금빛이었습니다. 생명의 빛, 살고 싶어 하는 간절한 생명의 빛이었어요. 이 처녀, 아직 완전히 잠식당하지 않았어. 본래 영혼이 남아있어. 도지는 결심했습니다. 좋다. 너를 구해주겠다. 서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다.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야 한다. 예, 뭐든 할게요. 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내 안의 괴물을 약하게 만들어야 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고. 어떻게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해가 지기 전에 준비를 끝내야 해. 도지는 서은을 데리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도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노인, 청년, 아낙네, 아이들까지 모두 이마에 검푸른 멍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듣고 따라 주십시오. 오늘 밤 이 마을에 큰 위험이 닥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무슨 위험이요? 산에서 짐승이 내려올 겁니다. 아주 큰 짐승이요.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호랑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보통 호랑이가 아닙니다. 산군이라 불리는 영물이죠. 사람들이 놀랐어요. 산군이라니. 무서워. 도지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오?
각자 집으로 돌아가 붉은 팥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식초도요. 팥과 식초요? 예. 팥을 물에 불려 식초와 섞으십시오. 그 물을 집 주위에 뿌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요? 호랑이가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가까이 오지 못해요. 도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팥과 식초는 호랑이가 아니라 창귀를 물리치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창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면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문을 꼭 잠그고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알겠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지금 당장 준비하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끝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각자 집으로 갔어요. 도지는 서은을 불렀습니다. 서은, 이제 내 차례야. 제가요? 그래. 내 얼굴에 특별한 화장을 해줄 거야. 도지는 서은을 자기 방으로 데려갔어요. 짐에서 붓과 먹물을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짜 죽음의 상이야. 내 기운을 감추는 화장이지. 도지는 붓에 먹물을 묻혔어요. 가만히 있어. 서은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부호였어요. 스승에게 배운 비법이었습니다. 이걸 그리면 호랑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해. 내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이거든. 그럼 호랑이가 저를 안 건드리나요? 그럴 거야. 호랑이는 살아있는 것만 먹으니까. 도지는 계속 그렸어요. 이마뿐만 아니라 볼, 턱, 목까지. 한 시진이 걸렸습니다. 됐어. 도진이 붓을 내려놓았어요. 서은은 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습니다. 검은 부호들이 얼굴을 덮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생겼네요. 하지만 널 지켜줄 거야. 도지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밤이야. 호랑이가 올 거야.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 안에 있었어요. 문을 잠그고 팥물을 집 주위에 뿌렸습니다. 도지는 마을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어요. 집집마다 붉은 팥물 냄새가 났습니다. 식초 냄새도 섞여 있었어요. 좋아. 이 정도면 창귀의 기운을 막을 수 있을 거야. 도지는 서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은이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점점 지고 있었습니다. 도진 날이 곧 밤이에요. 서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괴물이 깨어날 거예요.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도지는 서은 옆에 앉았습니다. 무섭지? 예, 엄청 무서워요. 견뎌야 해. 조금만 더. 해가 완전히 졌어요. 어둠이 내렸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서은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작됐구나. 도지는 서은을 붙잡았어요. 서은의 눈이 변했습니다. 검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파. 참아. 견뎌내. 도지는 서은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천지 귀신 청하노니. 도진의 손에서 희미한 빛이 났습니다. 서은의 이마에 그린 부호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으아악. 서은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몸부림쳤어요. 하지만 도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견뎌라. 조금만 더. 부호들이 더 밝게 빛났어요. 서은의 검은 눈동자가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서은이 헐떡였어요. 괜찮아? 예, 괴물이 조용해졌어요.
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야. 무오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어. 하지만 호랑이는 바로 그때였어요.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도진과 서은은 창밖을 봤어요. 산에서 무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그림자. 백호였어요. 백호는 거대했습니다. 소보다 컸어요. 집채만 했습니다. 하얀 털에 검은 줄무늬, 파란 눈동자, 달빛 아래 그 모습이 환상적이면서도 무서웠어요. 백호가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집 앞에 섰어요.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어요. 팥과 식초 냄새가 싫었던 겁니다. 백호는 다른 집으로 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냄새를 맡고 물러섰습니다. 백호는 점점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을 중앙으로 왔어요. 서은의 집 마당이었습니다. 도지는 이미 마당에 나가 있었어요. 평상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백호가 도진을 봤어요. 파란 눈동자가 도진을 응시했습니다. 도진도 백호를 쳐다봤어요. 오랜만이구나, 산군. 도진이 말했어요. 백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내가 찾는 신부는 여기 없다. 썩 물러가라. 백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백호가 앞발을 들어 올렸어요. 도진을 향해 달려들 준비를 했습니다. 도진은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 싸우려고 그럼 각오는 했겠지. 도진의 눈이 빛났어요. 신안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백호를 봤어요. 거대한 호랑이의 모습 뒤로 무언가 보였습니다. 슬픈 표정의 사람이었어요. 저건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 변한 거야? 도지는 놀랐습니다.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백호가 달려들었으니까요. 백호가 도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날카로운 발톱이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도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백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신안이 완전히 열렸어요. 백호를 자세히 봤습니다. 거대한 호랑이의 형상 뒤로 슬픈 얼굴의 사람이 보였어요. 중년 남자였습니다. 수염을 기른 선비 같았어요. 저 사람, 호랑이가 된 건가? 백호가 도진 바로 앞까지 왔어요. 발톱이 도진의 얼굴을 향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도진이 움직였어요. 재빠르게 몸을 낮췄습니다. 백호의 발톱이 도진의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도진은 옆으로 굴렀습니다. 백호가 땅에 착지했어요.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백호는 즉시 몸을 돌려 다시 도진을 노려봤어요. 으르렁거렸습니다. 도진은 일어서서 백호와 거리를 뒀어요. 기다려라. 나는 내 적이 아니다. 하지만 백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달려들었어요. 이번엔 더 빨랐습니다. 도진은 피할 수 없었어요. 백호의 앞발이 도진의 가슴을 쳤습니다. 도진이 날아가 담에 부딪혔어요. 등이 아팠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어요. 도진은 피를 토했습니다. 백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이제 끝장을 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품에 손을 넣었어요. 붓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보통 붓이 아니었어요. 스승이 준 특별한 붓이었습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데 쓰는 붓이었어요. 이걸로 해야. 도진은 붓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혀를 깨물었어요.
피가 났습니다. 붓에 피를 묻혔어요. 도진 자신의 피였습니다. 관상가의 피는 특별한 힘이 있다. 스승님께서 그러셨지. 백호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석차도 안 남았어요. 도진은 백호의 이마를 봤습니다. 신안으로 자세히 봤어요. 백호의 이마에 희미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왕왕자였어요. 호랑이 이마에 무늬가 만든 글자. 산신의 영물로서 백호가 가진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저 글자, 저걸 깨뜨려야 해. 백호가 입을 벌렸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습니다. 도진의 목을 무르려는 것 같았어요. 도진은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일어섰어요. 붓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산군, 내 이름은 무엇이냐? 백호가 잠시 멈췄어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것처럼 도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원래 사람이었지. 호랑이가 아니었어. 백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나? 왜 이렇게 된 거냐? 백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도진은 신안으로 백호 속의 사람을 봤습니다. 슬픈 얼굴의 중년 남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도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복수냐? 아니면 백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슬픈 울음소리였어요. 도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호랑이, 원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무고해. 도진은 결심했어요. 백호를 구해주기로. 호랑이의 형상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로. 미안하다, 산군. 하지만 이렇게 해야 해. 도진은 붓을 들어 올렸습니다. 피 묻은 붓이 달빛에 빛났어요. 천지신명께 청하노니 이 붓으로 원한을 끊고 영혼을 해방하소서. 도진이 붓을 던졌습니다. 힘껏 붓이 공중을 가로질렀어요. 회전하며 백호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백호는 피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것을 원한 것처럼 붓이 백호의 이마에 꽂혔습니다. 정확히 왕왕자 한가운데. 백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통스러워 보였어요. 몸부림쳤습니다. 땅을 뒹굴며 울부짖었어요.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의 몸에서 빛이 났어요. 환한 빛이었습니다. 왕왕자가 깨지기 시작했어요. 금이 가더니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백호의 울음소리가 변했어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백호의 몸도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했던 몸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채만 했던 크기가 소만해지고 다시 보통 호랑이만 해졌어요. 털도 변했습니다. 하얀색이 사라지고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신령스러운 기운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평범한 호랑이가 됐어요. 백호가, 아니, 이제는 그냥 호랑이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어요. 도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는 도진을 봤어요.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변해요. 야성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눈빛이 됐습니다. 도진은 무릎을 꿇고 호랑이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되어 너는 자유야. 더 이상 원한에 묵히지 않아. 호랑이가 도진의 손을 핥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짐승의 눈에서 인간의 눈물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운의 집에서 비명이 들렸어요. 도진은 급히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서운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서운. 도진이 서운을 안았어요. 서운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창귀의 기운이었어요. 호랑이의 힘이 사라지자 서운을 묶고 있던 사슬도 약해진 것입니다. 나가. 서운의 입에서 이상한 목소리가 났어요. 창귀의 목소리였습니다. 검은 연기가 서운의 입과 코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공중으로 올라갔습니다. 연기가 뭉쳐 형체를 만들었어요.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고맙다. 창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갇혀 있었다. 도진은 창귀를 봤어요. 너도 피해자였구나. 호랑이에게 잡아 먹혔다. 창귀가 도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해방시켜줘서 평안이거라. 이제 원한을 내려놓아라. 창귀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감사하다. 검은 연기가 점점 흩어졌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더니 사라졌어요. 완전히. 서운이 눈을 떴습니다. 도진 나리, 괜찮아. 다 끝났어. 도진은 서운을 일으켰어요. 서운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마에 그린 부호들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창귀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정말 끝난 건가요? 그래, 너는 이제 자유야. 서운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진은 서운을 안아줬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도진은 밖을 봤어요. 호랑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도진을 한번 쳐다보더니 숲으로 뛰어갔어요. 도망치는 것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것처럼. 가거라. 다시는 사람을 해치지 마라. 호랑이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왔어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왔어요. 살았다. 무사히 밤을 넘겼어.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도진은 마을 사람들을 봤어요. 신안으로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이마에 있던 검푸른 멍이 사라졌어요. 모두에게서 노인, 청년, 아낙네, 아이들 모두 깨끗한 이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표식이 사라졌어. 운명이 바뀐 거야. 도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야. 모두 구했어. 마을 사람들이 도진에게 달려왔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저희를 구해 주셨어요. 사람들은 도진에게 절을 했어요. 아닙니다. 일어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도련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어요. 간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호랑이 울음소리 같았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어요. 도진은 사람들을 진정시켰어요. 이제 평화롭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서운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서운을 봤습니다. 서운아, 괜찮니? 서운은 웃었어요. 맑고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더 이상 창귀의 그림자가 없었어요. 예,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사람들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을을 구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였어요.
음식을 나눠 먹고 술을 마셨습니다. 도진도 함께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도진은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서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진 날이 벌써 떠나시는 건가요? 그래야지. 내가 찾던 약초도 구했고, 할 일도 다 끝났어. 하지만 서은이 망설였어요.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돼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어. 왜요? 역마살이 있어서 계속 떠돌아다녀야 하는 운명이야. 서은은 슬퍼 보였어요. 그럼 다시는 못 만나는 건가요? 아마도. 도진은 짐을 다 챙겼어요. 서은을 봤습니다. 서은, 너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 예, 내 관상을 봐줄까? 서은이 얼굴을 붉혀요. 제 관상이요? 그래, 궁금하지 않니? 내 앞날이. 그럼 부탁드려요. 도진은 서은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신안으로 서은의 이마, 눈, 코, 입, 턱, 모든 것을 살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좋은 상이야. 정말요? 그래, 아주 귀한 상이야.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거야. 서은이 수줍게 물었어요. 그 좋은 사람이 혹시 도진 나리는 아닐까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내 낭군감이 아니야. 왜요? 내 역마살이 너무 강해. 너를 고생시킬 거야. 도진은 서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너는 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 좋은 사람 만날 거야. 하지만 저런 도진 나리를. 고마워. 하지만 나는 가야 해. 도진은 짐을 메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은이 따라 나왔어요. 마을 사람들도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은희님,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도진은 손을 흔들었어요. 건강히 지내세요. 모두. 도진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 서은이 뒤에서 불렀어요. 도진 나리, 꼭 다시 오세요. 도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만 흔들었어요. 잘 지내, 서은아. 도진은 산길을 걸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다 끝났구나. 도진은 품에서 혈삼초를 꺼냈어요. 호연 마을 근처 산에서 찾은 약초였습니다. 이걸로 한양의 환자를 살릴 수 있겠어. 도진은 약초를 다시 품에 넣었어요.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다음 마을로, 다음 인연으로, 다음에는 어떤 얼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도진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서은을 구했고, 마을을 구했어요. 창귀도 해방시켰고, 호랑이도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해. 나는 그들을 찾아가야 해. 도진은 산을 넘어갔습니다. 저 멀리 새로운 마을이 보였어요. 저기로 가볼까? 도진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산 너머로. 하지만 어딘가에서 도진은 계속 여행하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을 구하며 운명을 바꾸며 도진의 여행은 계속됩니다.